국가대표 감독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네. 하고 있는데, 클린스만이 여러분들 비판을 많이 받죠. 그다음에 클린스만이 최근에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클린스만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뭐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클린스만의 말말말 이렇게 이제 제가 해가지고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스만이 형이 또 근데 이 인터뷰에서 또 핵심을 찌르는 말들을 몇 개 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팀 한국은 월드컵 8강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며,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클린스만은 몸싸움 이틀날 준결승에서 패배했지만 15년 동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탈한 듯 웃으며, 하지만 한국 문화에선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했다.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 나가야 해서 코치 차례였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클린스만은 경질 직후 한 달여 만에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전문가 패널로 나서며 공식 활동을 다시 재개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팩트가, 첫 번째, 한국은 월드컵 8강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 이거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는 8강을 목표로 할 아니, 만하죠. 우리나라 선수단 정도면 네. 진짜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한다면, 운이 약간 따라주면 저는 8강 충분히 신드롬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투 때 벤투가 브라질이랑 맞다이만 안 깠으면 연장전까지 끌고 가가지고 한번 결과 내볼만 했어요. 우리나라랑 크로아티아랑 그때 당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스쿼드가 크로아티아한테 그렇게까지 밀리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대로 된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결과다. 근데 이건 잘못된 인터뷰예요. 아니 누구였지? 똑같은 독일 사람인데 슈틸리케 때 결승을 갔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네. 호주랑 결승전을 한 게 2015년 아시안컵인데 10년도 안 됐어요. 9년 됐어요. 그렇네. 9년. 뭐 자꾸 어디에서 이상한 자꾸 헛소리만 하고 다녀.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몰라 아시안컵. 잘못된 정보 갖다 붙이지 말라고 아저씨.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벤투 때는 8강에서 끝이 났지만 2015년 때 여러분 결승 갔잖아요. 저희 호주랑 손흥민 선수 골도 넣었고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아니야, 클린스만도 슈틸리케는 감독으로 안 보나 보지. 이제 이 아저씨 잘못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겨야. 야, 근데 이거 맞는 말이네. 네, 이거 팩트 체크가 똑바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자꾸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자꾸 합니다. 그래서 팩트는 3개 중에 이제 2개만 있었던 걸로. 하나는,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차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책임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참 우리나라 축구 문화를 보면 난 좀 아쉬운 게, 물론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결과는 결국 감독이 내야 되는 거고, 훈련이라든가 전술은 감독이 짜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왜 항상 이 책임을 항상 뭔가 감독 자르기 선에서 끝나냐. 난 이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 감독을 선임한 사람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감독을 선임한 사람을 책임을 져서 바뀌었죠, 한번. 바뀌었지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황선홍호도 그렇고, 이걸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감독 타령만 할 거냐 이거죠. 선수들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책임에 대한 거를 너무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막 진짜 감독 하나만 오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이 감독이 잘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와도 말이 잘 맞아야 되고, 여기랑도 잘 맞아야 되고, 선수단과 조합도 잘 맞아야 되고, 심지어 그 킷맨이랑도 호흡이 잘 맞아야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번 프런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 감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나름 해줬죠. 분석관 붙여달라 해서 분석관 붙여줘. 그렇죠. 어떤 대회보다 가장 많은 코칭 스태프 데려가. 심지어 놀고 있는 아저씨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분석관 앉혀놔. 도대체 축구협회 이 사람한테 지원을 못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임한 게 문제지,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아시안컵 중에 가장 많은 지원 스태프가 나간 대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쓸데없이 썼다.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아저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럼 만약에 너가 투자자야.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7억만 주시면 제가 3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불릴지 안 알려줌. 너 나한테 그러면 7억 줍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클린스만한테 그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맨날 스폰서, 그 다음에 연습 경기, 매출에만 열을 올리는데
이런 대표팀이 어떻게 발전하냐? 그 씨발 스트링가라랑 도대체 헤어치고 뭐했냐? 네가 데리고 싶다네 처음에 못 데려오게 했냐? 아니 맞잖아요. 아니 클린스만 편 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클린스만이 그런 쓸데없는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단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내가 이 7억을 쓸 것이며 이 7억이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내가 이걸로 매출을 내서 2배 3배를 만들겠다라는 거 설명 없이 그냥 믿고 7억 주십시오 그러면 해내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7억 안 주면 아이 그냥 씨발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 7억을 투자하러 그 사무실에 안 가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선임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선임이 됐어. 선임했으면 지원을 해줘야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태프들이. 근데 거기다가 계속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원을 안 해서 안 됐다는. 아니 애초에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연봉 맞춰줬고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수석코치 데려오게 해줬고 스트링가라 데려오게 해줬잖아요. 그럼 1차적인 계약이 끝났어. 그 다음에 자꾸 지원을 해달래. 그럼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축구협회가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게 나왔었죠. 내가 책임진다던 정혜성 차기 감독 선임 논할 자격이 있냐. 그래서 이제 책임을 앞에 보여준 건 이제 이 책임이 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전략 강화위원장은 지난달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A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뽑았다. 그러면서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호언장담했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황선홍 감독에게 A대표팀 임시사령탑 역할까지 맡겨 투잡을 뛰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혜성 강화위원장이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말을 스만 형이 잘 한 게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이 떠나는 판에 맞은 말 2개 정도는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책임을 지고 당장이라도 옷을 벗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거기선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 책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정혜성 위원장님도 어쨌든 간에 부임이 된 지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1년도 안 됐죠. 이제 막 그래서 스완형 나가고 이제 부임이 새로 온 거니까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이분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뭐 했든 난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잘 안 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서 한 번에 모든 걸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A 대표팀을 감독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이번 A 대표팀 감독이 뽑히고 황선홍 감독이 나간 그 자리가 정혜성 위원장 감독 아래 뽑힐 거잖아요. 이렇게 뽑힌 그 다음부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진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실수는 했어요. 황선홍 감독을 투잡을 뛰게 한 거.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감독을 바로 뽑을 수 없었으니 뭐 그냥 뭐 잘못된 한 가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이 사람이 바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좋은 국대 감독을 뽑아야 된다, 안 돼야 된다가 난 이 분이 져야 되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분의 책임은 우리 국민들도 새벽이 됐든 뭐가 됐든 아시안컵이 됐든 다 새벽까지 미친 듯이 안 자면서 그 경기들 보고 출근 힘들게 하잖아. 우리 축구 팬들도 우리나라 축구가 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의미죠? 우리나라가 도대체 추구하는 축구가 뭔지 감독이 지금 중요한 게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축구가 뭔지를 비전이 뭔지 비전이 뭐고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축구가 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그래서 팬들에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먼저 알려주는 게 사실 난 먼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매번 이렇게 전력강화위원장이 물갈이가 되고 임기가 끝나면 나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철학을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그 철학에 뿌리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앉혀야죠. 아니 김판호 감독이 뿌리를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벤투를 데려왔어요. 여러 가지 철학을 갖고. 근데 다음 사람은 바뀌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또 다른 사람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데려와. 그렇다고 해서 전력강화위원이 임기를 뭐 10년 20년이라고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태생적인 문제예요. 그냥 제일 우두머리인 축구협회장이 지시가 떨어져서 그 회장이 축구에 진짜 미쳐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이 축구 해야 돼. 야 너네 다 이렇게 일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임기제로 진행이 되거나 책임지고 맨날 다른 데로 나가는 이상 절대 우리나라는 철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이 결국 위원장, 감독 이게 아니라 위에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감독을 누굴 뽑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매뉴얼화가 돼서 재팬스 웨이 봐요. 바로 옆 나라지만 그 옆 동네 사는 우리도 재팬이 추구하는 축구가 앞으로 50년 동안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토대로 언더 뭐 17세부터 그 축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무슨 축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도 감독에만 혈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여러분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리그에서부터 리그에 있는 K리그 모든 구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K리그 구단들의 대부분이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페인 축구 좋아하잖아요. 스페인은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리그 자체의 색깔이 여러분 국가대표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일본 아기자기하게 썰어가는 축구 그 성인 대표팀에서 하죠. 그 일본 J리그만 봐도 J리그에서부터 그 색깔을 나타내요. 그 구단들이 철학이 다 있고. 근데 우리나라 K리그부터가 철학이 없는데 리그에서부터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대표팀까지 색깔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이 풀뿌리에서부터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대표팀에 대한축구협회에 큰 틀을 짜고 가냐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단의 철학이 많이 없지. 그쵸. 구단 철학도 없고. 구단 철학이 정확히 우리 축구 구단은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구단들의 철학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 없다고 생각은 해. 구단들의 철학은 감독의 색깔로 입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 책임이 진짜 이 윗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 내 구단은 우리 대표팀은 이런 축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감독을 뽑아야 한다. 그럼 이런 감독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구만 24시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기업인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축구인이 또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사례는 그 지금 정몽규 위원회 전전에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나가서 정몽준 회장이 있을 때는 그분은 기업인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구에 대해서 막 전술적으로 이런 것까지 딥하긴 몰라도 그치. 우리나라가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 정도의 열정까지는 안 보여요. 그렇지. 네, 그게 하나의 제일 그냥 안타까운 마케팅 도구.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나죠.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은 무대로 가기 위한 뭐 약간 요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축구인을 안 치자. 축구인을 안 치면 또 축구인만의 문제가 또 나와요. 뭐 스폰서라던가 혹은 축구인들은 또 축구인들만의 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형성되는 그게. 그래서 이 판은 뭐 어떻게 해야 답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결국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맨날 이게 위원장과 감독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게 많이 쏠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프로축구연맹과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가 힘을 합쳐서 진짜 이 구단에 대한 이 진짜 팀들에 대한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학과 사실 근데 그것도 힘든 게 시민구단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계속 바뀌어요. 형 구단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거지 같네요. 거지 같다. 근데 진짜 이 판 이게 틀은 크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건물 안이 지금 없어요. 비어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잖아 이거를. 위에서 추구하는 게 없으면 여론의 흔들리거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축구협회 장이야. 내가 근데 클린스만 축구가 뭔지 정확히 알아. 그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 만약에 그럼 난 이번에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4강 갔지? 난 안 잘라. 왜? 스틸리케 이후로 4강 간 사람 처음이잖아. 벤투도 못 갔으니까요. 그럼 난 안 잘라.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축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안 잘릴 줄도 알아야지. 근데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여론 눈치 봐서 자른 거야. 사람들이 자르라 사람들이 너무 자르라 책임하니까 자기가 질 수도 없으니 스마니 형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스마니 형이 우리가 코치가 책임져야 된다는 진짜 그거야. 스마니 형도 근데 스마니 형은 거기서 이제 일부러 손흥민과 이강인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또 정 회장님이랑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아니야. 정 회장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축구협회의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의 문제예요. 뭐 그냥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위에서부터 철학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난 적어도 우리나라 프로구단의 기업팀들만큼은 좀 철학을 갖고 라마시아나 뭐 이런 걸 운영하잖아요. 바르셀로나도 자기들 유스를 키워내는 시스템이 다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인팀 프로 레벨에 있는 우리 프로 성인팀은 이런 축구를 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하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성적 안 나니까 감독 갈아치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유스 시스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해서 성적
성적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이 축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K리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분명히 대표팀에서도 그게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번 감독 지금 막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또 연봉 협상은 아직 안 됐대요. 돈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회의까지 다 했지만 미팅을 다 하고 왔는데 연봉 협상은 아직 안 됐대요. 그럼 후보군에 이거 봐요. 일단 정 위원장은 후보군과 몸값 조율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판곤 당시 전력강화위원장 후보 인터뷰 개괄적 연봉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KFA가 전력강화위원회에 권한 소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님이 직접 자기가 가서 막 이거 하고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꼴배기 싫었던 거야. 왜 그걸 네가 다 하냐. 돈은 위에서 내려주는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정관을 바꿨대요.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후보만 선임할 수 있고 연봉 관련 그 연봉 제시는 또 다른 팀이 해야 되나 봐.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위에 올렸는데 연봉 이거 못 맞춥니다 하면 이 감독은 못 데려오는 거예요. 진짜 프로세스가 이게 진짜 참 잘못됐다니까. 이게 지금 PPT 이렇게 해놨지만 나도 정확히 이렇게 오늘 해놨지만 막 엄청 정리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너랑 만담 떨면서 그냥 너가 가지는 생각도 들어보고 내가 가지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막 의견 싸움도 해보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냥 욕밖에 안 나오고 안 좋은 없어. 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이게 김판곤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돈적인 것까지도 김판곤 위원장이 어느 정도 얘기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독을 모셔왔고 벤투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이게 집단이란 건 항상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잘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 집단의 형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김판곤 위원장을 시샘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시샘하고 이제 앞으로 회장님 돈 이런 거는 위원장한테 권한 주지 마세요. 왜 위원장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그런 잘못된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결국에는 이 집단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샘할 시간 있으면은 자기 일 역량을 더 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기 전에 정치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썩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능력이 있고 일 잘하면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편이 좀 돼야 돼요. 이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검토를 해야 되고 성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지 단순히 이 사람의 뭐 명예, 선수로서의 뭐 업적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또 잘못된 것만 계속 나오지만 봐봐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뽑아. 그럼 전력강화위원회에 주로 앉은 사람들이 누구야? 대부분 축구인이죠.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 전에는 축구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갔어요. 내 말은 전력강화위원회를 보면 항상 K리그 감독, 대학 감독, 여자축구 감독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쫙 가잖아. 근데 다 결국 축구 선수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행정일이 됐든 이런 일은 30년 동안 축구하다가 은퇴한 사람보다는 일반 이쪽 기업에서 이런 일 쪽으로 막 이런 걸 하던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던 꼭 축구가 아니라도 뭐 영국을 갔든 미국을 갔든 이런 스포츠 전문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석사까지 따고 거기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런 건. 그쵸. 회사도 전문 그런 경영인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 전력강화위원회에. 절대 없죠. 왜냐하면은 다 내 사람들을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왜 망했어 우리나라 축구는. 아니 근데 내 사람 챙길 수 있어요. 내 사람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사람이 일을 잘해줘야 되는데 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부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다 아부만 하진 않겠죠. 그분들에서 좋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서 그 직업을 받고 진짜 이 직업에 대한 열망을 왜냐면 우리가 이게 다 싸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진짜 자기 채널 다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똑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김보다 그렇게 똑바른 소리를 하면 죽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못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내부 경쟁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오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 경쟁이 들어가지 않으니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외부랑 하면 단합을 해서 네. 야 진짜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더 잘하는 걸 보여주려면 야 일단 우리 철학이 없잖아. 철학부터 만들어. 야 너 바르셀로나 30경기 보고 와. 야 너 레버쿠젠 30경기 보고 와. 씨발 그냥 PPT 켜놓고 한 명은 레버쿠젠 PPT 하고 한 명은 바르셀로나 PPT 하고 한 명은 포스테코글루 PPT 하고 한 명은 데제르비 PPT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장점과 단점을 다 써. 그럼 이걸 막 봐. 야 일본은 뭐 하고 있냐? 너는 일본 10세기야 30경기 보고 와. 이 사람은 일본 거 30경기 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장단점을 쫙 빼. 그럼 뭐가 나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한국의 색깔을 입혀서 어떻게 코리아 스웨이를 만들까? 이런 단합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외부 경쟁이 없잖아. 뭐 다른 데서 막 갑자기 막 예를 들어 막 현대가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 나쁜 건 아니야. 어쨌든 현대가가 이끌어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어쩌기 막 누구야? 뭐 아마존에서 갑자기 축구협회 인수하겠대. 네. 그럼 아마존 회장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는 씨발 내가 한국 축구를 바꾸겠다. 왜냐면 아마존 회장님이 갑자기 한국인 여성분과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아들이 나왔는데 혼혈인 거야. 이 친구 한국 축구 좋아하네? 그 사람이 내가 한국 축구 바꾸겠다 이제 들어왔어. 근데 거기 경영팀에 막 옆에 막 이적시장은 선수 탐구 데리고 오고 선수 정보 다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전술을 이제 문도구 앉혀놓고 그 옆에 막 전문가들 이렇게 앉혀가지고 딱 회장한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야 전체 세계 최고의 축구에서 이런 전술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라포로 대학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피지컬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막 해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그럼 뭐해? 이 정 회장님께서 어떻게 돼? 야 이거 잘하면 내가 탈락할 수도 있겠구나. 야 우리나라에서 라프로 나온 애들 리스트 다 가져와. 그럼 이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럼 라프로 대학 나온 애들 다 가져와가지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나온 애들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보면서 야 여기서 이제 면접 보기 시작하고 이제 야 우리 축구만 볼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래서 경쟁이 돼가지고 이게 다담이 돼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야 커피는 먹었어? 귀찮아. 그거 뭐 언제 해? 김 감독 요즘 뭐해? 오늘 경기 끝나고 한잔 할까? 김 감독 요즘 한 일이 없어? 네 요즘 쉬고 있습니다. 그래? 네. 조금만 기다려봐. 자리 하나 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야. 집중이 잘 안 돼요 요즘. 누가 오든지 간에 대표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이상은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4년 끝나고 나면 클린스만 같은 사람 데려오면 어쩔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벤투 축구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왔어. 근데 스마일 형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벤투 축구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축구가 요즘 한국 축구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감독이 누가 오는 거에 저는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진짜 우리나라 축구 이러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